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풍요시주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복받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생각해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마음들은 금강경의 말을 따르면 항복받아야 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뭐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우리를 비난하는 어떠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고 눈에 보였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은 당연히 항복받아야 할 말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어떤 마음들이라도 그 마음은 거의 결정적으로 우리 삶을 여기서 말하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로 이끌어 가는데 장애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선 아까 제법공상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다시 이제 제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선 색이 들어있고 심이 들어있죠. 모든 색과 모든 심이죠. 크게 나누면 이게 색도 공상이고 그 다음에 심도 공상이죠. 그 다음에 색불이공 공불이라고 해놓고 수상행신 역부여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색과 심이라고 하는 것이 공상에서 하나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기 어려우니까 먼저 물질부터 봅시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색인데 색이 드러나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어떻게 물질이라고 하겠는가. 이와 같이 드러나 있는 것은 가상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보면 이러한 형태의 물질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서의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성하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원소 같은 거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 같은 거랍니다. 이것이 이 말 자체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것으로서 무엇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이들이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실험실에서 보이지만은 옛날에는 순 생각으로만 하는 거죠. 생각으로만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물질의 마지막 어떤 것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쪼개면 물질이 없는 데까지 가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도 만일에 두 찰나를 연속으로 자기 성격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두 찰나입니다. 그러면 영혼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원자 같은 것은 영원히 자기 특성을 변치 않는 어떤 것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쭉 생각해 와가지고 그 사람 부처님 시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들 이렇게 생각으로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지금부터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면, 그때 당시는 빵이 이렇게 있으면은, 빵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원자나 전자 같은 것이 박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빵 속에 무슨 우리 콩이나 뭐 들어있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술이 발전돼서 여기서 이렇게 전자나 광자를 쏘면은 이렇게 튕겨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종이막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전자총으로 총을 쏩니다.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총을 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것이 가다가 튕겨 나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냐면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 신문지, 요즘 같은 신문지를 놔두고 저쪽에서 가장 원자폭탄 바로 밑에 정도로 큰 대포를 쏘았는데 신문에서 튕겨 나오는 같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여기서 쏘는 그 에너지로 보면은 분명히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고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안에 강력한 게 어떤 것을 튕겨낼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말하는 원자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자핵하고 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전에 이와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게 있지 않고 원자핵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그 주변에가 전자는 이치와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구름처럼 이렇게 막 파동처럼 이렇게 퍼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98, 아까도 90 몇 프로인데 약 98% 이상의, 약 99% 이상의 무게는 원자핵에 있고 이 전자는 거의 힘이 없어요. 무게가 없어요. 모든 힘이 이 안에 웅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영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제 와가지고 아직 전자는 쪼개지지 않습니다. 이 원자핵을 쪼개니까 그 원자핵 속에 양성자라고 하는 것하고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또 마찬가지로 양성핵 속에가 업커크라고 하고 다운커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업커크가 2개, 다운커크가 하나 있고 중성자는 이 반대입니다. 이것이 하나, 이게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는 쿼크라고 하는 물질을 쪼개지는 못하지만 이 양성자나 중성자까지 쪼개요. 그런데 양성자나 중성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냐면은 이와 같은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을 때까지만. 그런데 이와 같은 원자핵이 구성이 부서지면은 자연적으로 양성자가 지성질이 없어져 버려요. 중성자도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조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무상하다고 하지만은 제 틀을 유지해 가면서 사라지듯이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면 일기생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한 기간 동안 자기 모습을 유지해요. 원자도 이와 같은 구성물을 유지했을 때만 이와 같은 성격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원자 틀을 딱 없애버리면은 점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중성자나 이것들은 뭐 그야말로 찰나에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기 성질을 온전히 갖고 있어서 영원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양성자랑이 발생했는데 그 전에는 그 어떤 거냐?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떤 것이냐? 그걸 요즘에는 이제 말하면은 진공 또는 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무가 완벽하니 모든 것이 비어있는 무가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되어진 어떠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무가 출렁거리면은 거기에서 갑자기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공에너지라고 해요. 이 말은 진공에너지란 말은 우리가 보이는 흔적으로 어떤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런 쿼크 같은 것을 어떻게 보이느냐?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형성됐다가
빛의 속도처럼 빨리 가서 소멸돼 버리니까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비행기가 높은 그 하늘을 날다 보면은 비행기 꼬리에서 나온 그 것이 얼어가지고 어는 게 아니고 뭐 안개처럼서 보이죠. 앞은 보이듯이 이 실험실 안을 안개 상자처럼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고감도의 그 사진 인화이처럼 그런 것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가면서 마치 높이 비행기가 나를 때 비행기 꼬리에서 하얀 것이 나오듯이 그 안개 상자 속에다가 순식간에 일어났다 소멸되지만 자기 자체를 남겨요. 자기 자체를 남기는데 이 진공연에서 자기 자체를 남기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물질이란 말은 들어보셨지만은 반물질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반물질. 여기서 진공에너지가 요동을 치면은 여기서 이제 물질이 파생돼 나오는데 전기적, 성적이 두 개가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어떤 성질이 다른 것이 쌍으로 생겨나요. 그래서 이것을 물질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반물질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이와 같은 책상의 표면이 지금 진공 요동 상태로 가면은 이걸 이렇게 해서 요동을 치면은 여기서 물질이 탁 튀어나오는데 그 공간에 비어있는 상태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고 반물질로 차 있는 거예요. 물질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다시 합치면은 다시 진공 에너지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물질하고 반물질이 항상 함께 생겨난다. 그래서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요소도 희한한데 생겨난 물질도 거의 모든 이와 같이 아주 작은 단위에 있어서는 자기하고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그런 물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발견됩니다. 그냥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계속 나가면은 물질인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에너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빛도 끊임없이 지금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태양에서 우리 비친 태양은 약 8분 25초인가 되죠. 북극성에서 오는 것은 3년이죠. 그런데 10억 년 전에 발생돼서 오는 빛도 있어요. 빛이 좀 하면 알갱인데 무게가 없는 알갱, 질량이 없어요. 에너지가 어떤 단위로 뭉쳐만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10억 년 전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서 폭발해서 오는데 폭발할 때 빛이 발생해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면은 이것이 움직이면서 스스로가 뭘 만들었냐면 전기력과 자기력을 만들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움직이면 그 안에서 에너지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빛 알갱이지만. 그래서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끼리 밀어내고 다른 것끼리는 잡아당기는데 이 빛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 장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같은 것끼리 있어 가지고 밀어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그 안에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졌는데 또 움직이면서 뭔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생명 에너지 활동이에요. 우리가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허무한 게 아니고 무상해야만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내게 하는 에너지의 동력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저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빛을 정지시켜버리면은 그 전까지는 무게는 없지만 알갱이였거든요. 또는 파장이라고 하고 알갱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어버리냐면은 이와 같은 진공에너지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전에는 빛 알갱이 있는데 이걸 중지시켜. 이렇게 무상하게
형상이 무상하게 나타났던 것을 빛도 형상입니까, 이미. 그걸 중지를 딱 시키면은 진공 에너지인데 이 진공 에너지는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가 일정한 정도, 즉 물질이 파생되기 정도에서 끊임없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무상인 거예요. 치다가 어떤 상태 이상이 되면은 물질과 반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니까 양성자나 중성자나 쿼크나 광자나 전자 단위로 발생되는데 이것들이 어느 상태가 되면은 제 모습이 사라지면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하고 물질하고는 똑같아요. 다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질량이죠. 물질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특별한 형태로 잡히지 않는 힘이고, 질량은 그 힘이 어떤 무상성에 의해 가지고 특별한 형태로 모양 지워진 거다. 그런데 이 질량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강하느냐. 1파운드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 1파운드 물질을 하면은 이것이 폭발하는 순간에 나오는 에너지가, 이것이 순수 에너지로 바뀐다 합시다. 순간적으로 바뀌죠. 그 에너지 양이 지금 지구상에서 있는 모든 발전소에서 생산해낸 전체 에너지보다 더 많아요. 1파운드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에너지 양은 그래서 뭐라고 부르치냐면 MC 제곱 이렇게 붙인다. 그래서 에너지하고 물질하고는 같아집니다. 그러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로 에너지 되는 것도 공상이 되는 거고, 에너지가 물질로 되는 것도 공상이 되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무상을 의미합니다. 이 무상이 물질 그 자체도 끊임없는 천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우리가 봤을 때 천년이 10년이지 지구나 우주나 이러 보면 그건 순간이거든요. 1000만 년도 순간입니다. 그 생명 에너지의 활동력이 무엇이 되느냐면 무상입니다. 무상.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무주라 했을 때 바로 뭡니까? 가장 생생한 생명처럼 사는 것은 어느 한 곳에라도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몸도 마음도 물질이 무상한 그 자체가 생명 에너지의 생생한 표현이듯이 우리도 어느 한 곳에서라도 머물러 있게 되면은 스스로의 생명의 무상성과 그리고 의식의 항상성이 모순이 돼가지고 그 모순 속에서 스스로 삶, 즉 스스로 생명 속에서 소외돼가지고 괴로움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물질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최초에는 지구상에는 인간이 지금 오늘날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 4만 년 전에 태어났어요. 4만 년 전에. 물론 그 인간의 형상을 하고 침팬지에서 달라진 인간의 형상을 태어난 것은 그보다 약 10배 빠른 한 40만 년 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태어난 생명체가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100만 년 이렇게 봐야 그건 잠깐이니까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태초에는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더 태초에는. 그런데 그 안에는 뭐만 있었냐면은 이것만 있었어요. 이제 물질이 바뀌기 전에는 이것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물질들이 변해가지고 뭐가 되느냐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몸도 됐지만 마음도 돼야 될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이 진공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물질 에너지라고 말하지만은 궁극에 가면은
이 내용 속에서는 마음을 구성할 수 있는 힘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엔 물질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와 같이 물질과 에너지하고 동등하듯이 이제 이러한 것들도 나누어서 물질과 마음이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없게 돼요. 어디에서? 공상에서요. 공상이 아닌 상태에서는 마음과 물질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공상에서는 마음과 몸이 하나 돼서 공상으로 전체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은 색이 마음을 배제해서 마음만으로 마음은 있을 수가 없게 되고 물질이 마음을 배제해서 물질만의 물질로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울려진 것이 무상한 공상의 생명 에너지 활동인데 이 두 가지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질하고 이 마음하고는 구별이 있긴 하지만 공상의 전체적인 삶 속에서 봤을 때는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색과 심이 공상에서 하나 되듯이 물질과 에너지가 하나 되듯이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 어디에서만? 무상한 생명 나눔의 공상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공상으로 살 때만 완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완벽한 삶을 뭐라고 하느냐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락 정각으로 이제 번역하죠.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정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반야신경에 보면은 시무등등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문할 때 주문이 여기 있잖아요. 무등등. 무등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부처라는 말이에요. 무등등. 그런데 부처님이 중생 세간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불성을 떠나서 무명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무명을 제외하고 불성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이 자기만의 전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앞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공을 구성하는 전체이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이렇게 떡 발생할 때 생각이 일어날 때 여기에 뭐가 다 있어야 됩니까? 불과 무명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 보면은 염이 불이 되는 거고 어떤 쪽에서 보면은 염이 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과 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까 말한 대로 무명화되는 것은 마치 눈의 우리 명언이라든가 현경명언처럼 어떤 사건을 그것이도록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인연태면은 마치 에너지가 질량을 가지는 물질로 화하듯이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체적인 것 속에서, 자, 배고픔이라 했죠, 배고픔. 자, 배고픔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은 몸과 의식과 이 전체 과정, 즉, 머리끝, 발끝의 과정 중에서, 지금, 예를 들면, 이 피 속에 들이는 혈당이, 당이 좀 떨어졌다. 밥을 막 먹었어도 배고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당뇨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신체의 어떤 기운에 따라서
피 속에 당이 충분히 없은 상태. 그러면 이제 뭘 느끼냐면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일 때는 배가 부르면 배고픔을 안 느끼는데 우리가 당뇨라든가 다른 것이 있을 때는 금방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금방 먹어도 배가 고픈 것은 이 피 속에 들어있는 혈당의 양이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있어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실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 전체가 배고픔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익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 일정량 이상 혈당이 딱 떨어지면 바로 배고프다는 의식이 발생합니다. 소효한 느낌. 그래가지고 그 한 생각, 이런 배고프다는 생각은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이 동원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불이에요, 불. 아주 정확히 차이도 없이 혈당 예측을 딱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몸과 마음과 이 전체 환경에서 배고픔이라는 사건을 딱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명이 되는 것은 우리 살아오면서 식생활 가운데 어떻게 식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불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에 입에 대해서 식생활을 하고 있죠. 맛있는 것을 추구한다든가, 다른 어떤 것을 한다든가, 또는 뭘 좋다는 게 먹는다든가, 또 지금 배가 더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든가, 뭔 상태가 딱 되면은 이제 아주 이 피의 혈당의 근사치까지 정확히 측정해서 딱 오는 당을 넘어서 가지고 먹는다고 하는 일들이 다른 사건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나 좋은 것 먹고 아주 근사한 것을 먹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신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사건은 부처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배고픔을 통해서 행동하고 활동하고 먹는 일들은 어떻게 발생하느냐면 무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배고픔이 일어나는 그 부처 활동이 다음 순간 무명으로 바뀌어서 작용한다. 배고픔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몸 가운데서 있는 어떤 것이라도 바로 다음 찰나에 어떤 의미 체계를 개지하느냐, 또는 어떤 신념 체계를 거기에 동반시키냐에 따라서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 무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완벽하니 일어난 사건 전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슨 말이냐면 무등등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 체계나 의미 체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념 체계나 의미 체계는 일정한 양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거예요. 배고픔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긴 하지만은 본인 스스로 느껴진 양상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거 살아가는 모양이 다른 거죠. 이 한 사건이 부처로 표현하기 때문에 부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동일한 양상의 의미체계나 신념체계로 살지 않는 것을 빼낸다. 그것이 무등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정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무가 여기서 오면은 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말은,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견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선정 체험을 해서 엄청나게 특이한 것 체험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정견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지구상이나 우리 역사상에는 많은 뛰어난 선정 체험자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 선정 체험을 해석해 내내는
사유의 방향성은 달라요. 예를 들면은 부처님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던 인도의 종교, 철학, 무슨 선정 체험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여성들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브라만이 될 수 있다라고 인도사에서 떠든 분이 근래까지 없어요. 그렇게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든 천민들도 그 본성뿐 아니라 현상에 드러나 있는 것도 우리하고 똑같다라고 말하는 힌두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 우리도 법화경에 보면은 변성 남자라 해서 여성이 남성으로 변해야 깨달음을 이룬다. 법화경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법화경 시대 보면은 부처님 시대가 좀 오면서부터 이제 어떤 사회가 된 조직이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 권력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는 대부분 다 인간 사회를 구성할 때부터 남성들이 권력층의 중심이 돼 있었어요. 승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쯤 되면 그래가지고 인도사에서 아까 말한 대로 여성이라든가 불가촉 천민이 본질적으로 브라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법화경 시대 되면은 이제 불교 사회에도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 미치냐면은 부처님 시대에는 자유사상가들이 예를 들면 중국 역사 보면 춘추 전국시대에 보면은 그때는 이제 전국시대 바로 이전에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해체되고 막 새로운 시기가 해책되니까 뭐 이런 말한 사람 저런 말한 사람 뭐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소국가가 대국가가 되면서 안면이 있는 사람끼리는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형행이 되는데 안면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법과 같은 데는 이제는 그 인과 의라든가 하는 공맹의 것보다는 이제 이 대국가가 되고 도시 중심이 되면 될수록 인간관계를 구성할 때는 인의가 아니고 법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행행하듯이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면 법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세력이 중국 사회를 통일한다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전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시대도 이제 인도 사회로 보면 약간 춘추 전국 시대 비슷한 거죠. 사상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자유로운 생각도 그때는 가능하고 뭐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법화경 시대쯤 오면은 인도 사회가 이제 그런 사회가 아마 좀 변해가지고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가 점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내부적으로도 뭐 대승, 소승, 보살마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행자들은 안 그렇다. 부처님 말씀은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 법화경의 주요 요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법론에서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승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소승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대승으로 와서 된고 여성들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다음 생에 남성이 돼서 이제 되고 또 무슨 용녀라든가 짐승이라든가 할 것도 다 이제 부처가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성불이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법화경의 근본 뜻은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본질인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걸 해삼기이라고 그러죠. 그 나눠놓은 것들, 무슨 아함, 방등, 반야 이런 나눠놓은 것이 이제 더 크게 어필되면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무. 등등이 사라졌다, 같음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무상이 근본 특성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낄 때도 있고 배부름을 느낄 때가 있고, 그게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배부름은 불이 안 돼버린 현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부름 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환경과 전체적으로 해서 배고픔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배고픔이라는 건 느껴지듯이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이 전체적인 사건이니까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은 그 하나가 전체 사건을 드러낸다고 하는 불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름이 없다. 그러나 배고픔과 배부름은 그 양상이 동일한 게 아니다. 근데 이것이 물리적 현상만 그런 게 아니고 의식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식세계. 그래서 정등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한 앞에서 이 무하고 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말은 견해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의미체계만으로서 세상을 해석하는 잣대가 없어짐으로써 어울림으로써 전체를 드러내 보이는 견해가 어울림으로써. 자기 비움이다. 이와 같은 것을 안 없다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머무를까 한 말은 어떻게 마음을 비울 것이며 어떻게 마음 쓰고 있는 것을 항복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뒤에 이와 같이, 즉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이야기죠. 이와 같이 살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하시라. 물론 이 이시라고 하는 말은 뒤에를 가리키는 지시사가 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에 말했을 때 여시암을 할 때 있죠. 그 여시하고 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똑같은 거죠. 각각 한 현상이 부처로서의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고 알게 되면은 부처라고 하는 공통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으면 부처를 표현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다 다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처라고 하는 말을 쓰는 순간 배고픔하고 부처하고는 배부름과 부처하고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지는 순간 이 말들은 독자적인 자기 세계를 구성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다름으로써 불과 배고픔은 다른 양상으로서 우리한테 이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고픔 자세를 면밀히 관찰해서 그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밖에 어떤 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어나는 것이 부처인 것을 명확히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 밖에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뭐라 합니까? 그래서 예도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선종어록을 읽어보면은 팔만 대장경이 전부 예도 마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도 마설. 예도 마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내적으로 오는 언어체계와 더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체계를 해체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고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에 부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어떻게 그러느냐? 자, 금강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시대나 장소를 따라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배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강경이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접근해가는 순간 바로 금강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뭐가 생략됐습니까? 금강경을 보고 듣고 있는 이 내가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마음만 그랬느냐? 옛날에는 물질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하고 완벽히 독립돼 가지고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아인슈타인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 말에는 자기들이 물리학 공부를 하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자기들이 그 사유체계하고 가장 가깝다는 것이 불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주를 우리 법신 표현하듯이 큰 어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큰 어른. 이렇게. 더 빅 원 이렇게 표현해요. 큰 어른이라는 우주입니다. 우리 법신과 같은 개념인데 이 큰 어른께서는 그분은 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큰 어른께서는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말이 되냐면, 이제 물질이 아주 그 밑에까지 가면은 지금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 이제 아주 이렇게 그 원자 세계까지 한 그 세계를 양자 역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는 세계를 그냥 뉴턴 역학으로 하고 그래요.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뉴턴이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전제로 한 물리학을 냈지만, 그것이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물리를 통해서 계산한 것이나, 뉴턴의 물리로 계산한 것이나 그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별 그 큰 혼동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자동차 속도를 정체할 때 탁 쏘면은 거기에서 이제 비달갱이 하나 나와가지고 오는 그것을 해서 자동차 속도를 측정하거든요. 근데 그걸 쏘면은 실제 자동차 속도가 0.00 얼마 빨라져요. 근데 그걸 쏘아서 자동차 속도 빨라진 건 무슨 우리 아무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처럼 이렇게 거대한 세계를 구성하는 지금 우리 세계는 뉴턴 물리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우주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아인슈타인 우주를 쓰는데, 이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불로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법칙성이 있듯이 이 양자 속에서도 그런 법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이 양자 상태가 되면은 양자를 이 상태를 어떤 식으로 관측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는 양상들이 좀 달라져요. 특히 이치와 속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치를 알려고 하면은 속도를 알 수가 없고, 속도를 알려고 하면은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움직이는 속도가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함께 하려면 어렴풋이만 알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기가 관측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알미 좀씩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직접 거기에 개입해서 바뀌는다고 이야기해도 어렵지만은 그게 뭔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빛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빛이 이제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이렇게 아주 작은 구멍을 놓으면은 이 간격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또 입자로도 보이기도 하고 파동으로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성질이나 이치나 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물리적 현상으로. 그러나 이렇게 커져버리면 그 현상의 법칙성이 너무나 굳어져 가지고, 즉 무상성이 이제 유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무상이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드러날 때는 유상, 형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힘들이 원체 강해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무엇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다름을 통해서 부처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일정량이 되면은 그 다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금강경을 보고 있을 때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세계도 아니고 무슨 세계냐면 그야말로 마음의 세계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접근해 나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만났을 때 새롭게 이해되는 세계라고 이야기해도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금강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금강경을 읽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에 따라서 금강경하고 나하고 새롭게 금강경이 이해되고 펼쳐있네. 자,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한 사람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읽고 있는 사람과 보고 있는 사람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우리는 이 유상 속에서 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금강경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만났을 때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그때그때 드러내느냐. 만날 때만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자기 견해인데, 그렇게 보면은 설사 나는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은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는 하는 이 유상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이 유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형상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전제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무상이 함께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는 그렇게 본다 했을 때 이 나조차도 무상을 바탕으로 한 유상으로서의 나인 것을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견해라고 하는 것도 항상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정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다 앞에다 또 수식을 붙였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거예요. 가장 뛰어난. 자, 그런데 아까 상하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데, 상하는 증감이나 생멸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말은 상 그 자체로 성립될 수가 없어요. 상한데, 이건 반드시 함께 어울려졌을 때 임시로 그렇게 부르는 말이고, 이것이 더 뛰어나고 이것이 더 뛰어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상하로 구별되는 어떤 게 아니고 바로 무등등이 정각이 되고 무등등이 정등이 되는 이와 같은 무상이 유상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금강경을 읽고 다른 것을 볼 때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견해만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수승한 견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스스로 금강경을 볼 수 없게 되고 금강경 세계를 오도시키는 거예요. 이게 있다 보면은 오늘 달라지면 그것도 마치 아까 말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배고픔의 한 가지 사실이 아니고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되면 먹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먹는 사건은 그냥 먹는 사건이 아니죠. 전체하고 어울리는 상태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을 구성을 할 때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환경과 더불어서 결정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고 하는 사건은 단순히 인간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을 띄었을 때 이 환경과 어울려 있을 때 밥이라고 하는 사건을 부처님의 세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함께.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 갈 것인가 할 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멸시적 세계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바로 수보입니다, 수보. 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장로가 나오죠. 장로 나오는데 이제 부처님하고 회상이 쭉 어울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공양을 드시고 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서 앉아 있음으로
자기 세계를 완벽히 드러내 보여주시지만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부처의 말씀이 부처 세계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부처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고 들으려고 하는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자기 부처 세계를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침묵 속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팎의 침묵 속에 완전히 침잠하지 못한다. 그때 이제 장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 다 모였었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을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한다 할 때 관야심리의 관자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금강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똑같은 양상으로 보면은 관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보려고 하는 태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마음으로 보긴 하되 무슨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려고조차 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가 되면은 내가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배고픔이라는 사건이 탁 일어나면은 내가 배고플라고 해서 배고픈 게 아니다. 배부름이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부르려고 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전체에 어울리니까 배고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배고픔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배고픔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 사건을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보리는 대중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수보리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금강경의 수보리처럼 내재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 마음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배고픔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이 마음 자체는 특성이 보는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보는데 그대로 보면 볼수록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무엇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 전체를 부처로 띄어내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